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계좌를 공개하는 방송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부산에 내일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바람도 좀 많이 불고 비도 좀 오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슈르의 평생투자 50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일단 50주차 계좌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주식 계좌 먼저 확인해 볼게요. 신한금융투자 HTS고요. 지금까지 총 4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4,019만원 정도 됩니다. 드디어 국내 주식도 원금을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오른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좀 대체적으로는 올랐는데 떨어진 종목도 있기는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좋기는 좋은데 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언제 떨어질까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는 가치보다는 한참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가져갈 거고요. 진짜 많이 오르면 좀 팔아 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해외 주식 계좌 지금 현재 136만원 정도 됩니다. 여전히 VOO 3주 가지고 있고요.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 자산 배분 계좌는 일단 지난주에는 좀 많이 내렸었을 건데 지난주에 확인을 못했죠. 대신증권이 점검 중이라서 확인을 못했고 지지난주보다는 좀 제법 내리긴 했죠. SPTL이 좀 많이 내렸다가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겁니다. 채권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 거죠. 엑셀로 한번 볼게요. 한국 주식, 해외 주식, 그리고 자산 배분 계좌 합계입니다. 1주차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덧 50주차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50주차를 맞이했는데 일단 지난주 49주차는 크레온 점검 때문에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48주차랑 동일하게 그냥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50주차 계좌는 국내 주식은 총 4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4,019만 4,306원이고요. 해외 주식은 영원 투자해서 136만 783원이고요. 그리고 자산 배분 계좌는 600만원 투자해서 598만 3,518원이고요. 합계는 4,600만원 투자해서 현재 4,753만 8,607원입니다. 일단 지지난주보다는 제법 좀 올랐죠. 한 180만원 정도 올랐고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쯤에서 계좌 잔고가 원금보다 내려갔다가 계속 밑으로 쭉쭉 내려갔다가 다시 역전을 했습니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여기 주식 대여를 해주고 수수료를 입금을 받았거든요. 이 주식 대여라는 거는 이제 공매도 할 사람들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은 저한테 주식을 빌려가서 이제 공매도를 하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사서 저한테 갚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2,200원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금액이 커지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이게 한두 달 만에 2,200원 정도 받는 거니까 1년으로 따지면 그래도 한 몇만 원 정도 되니까요. 일반 개인들은 공매도를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개미들의 무덤 공매도 이런 기사도 올해 났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무슨 공매도 때문에 피해를 본 기업으로 그렇게 대표적인 종목으로 언급이 많이 되는데요. 셀트리온 뿐만이 아니라 일단 모든 공매도가 이제 개인 투자자는 이용하기가 힘들고 기관 투자자는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른다. 공매도 때문에 개인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주식 기사만 나오면은 무조건 댓글이 공매도 때문에 개인은 안 된다. 공매도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댓글만 쫙 달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매도 때문에 진짜 개인들은 주식 투자하기가 힘든 걸까요? 공매도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관이나 외국인이랑 싸우려 들면은 당연히 좀 불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안 싸우면 됩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싸워서 이겨서 내가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투자한 기업의 회사의 성장을 보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성장하는 만큼 주가가 오르는 거 그런 거를 기대하고 투자하면은 공매도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단기적으로는 잠깐 내릴 수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진짜 좋은 주식인데 공매도 때문에 뭐 주가가 안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기적으로 공매도를 확 치면은 좀 주가가 내려갈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좋은 주식이라면 공매도로 아무리 눌러도 그 싼 가격에 살려는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몰려들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뭐 계속 내려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또 공매도를 하면은 다시 그거를 사야 돼요. 공매도를 했다가 다시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뭐 영원히 공매도를 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단기적으로 내려갈 수 있으나 진짜 뭐 괜찮은 회사면은 일단은 공매도 세력이 괜찮은 회사에는 붙지도 않고요. 잘 붙지도 않고 그래도 내려갈 만한 무슨 건덕지가 있으니까 공매도 세력들도 붙는 거죠. 하여튼 괜찮은 회사면은 공매도를 아무리 쳐도 다시 회복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이 뭐 항상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한 8월 정도부터 신청을 했는데, 대여 신청을 뭐 그때부터 이제 막 빌려가잖아요. 빌려가고 이제 갚고 하는데 최근에는 계속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올랐는데도 이제 저점에서 얘들이 공매도를 쳤다가 오히려 오르고 나서 갚는 경우가 최근에 많았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손해를 본 거죠. 빌려간 사람들은 뭐 수수료까지도 내면서 빌려갔는데 오히려 올라서 다시 그거를 되갚았기 때문에 손해를 좀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라고 꼭 뭐 항상 뭐 이익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뭐 이거 제법 공매도 이게 수수료가 제법 됩니다. 이런 뭐 삼성전자 같은 큰 종목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뭐 여기 보시면은 CJENM 같은 이런 주식도 뭐 제법 큰 종목인데도 1년에 1.5%를 줍니다. 대여료로 말이죠. 1년에 1.5%면 뭐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당연히 1년에 1.5% 먹는 게 낫죠. 뭐 물론 뭐 1년 돈 내내 빌려가는 건 아니지만 몇 달밖에 안 빌려갈 수도 있고 며칠 하루 만에 갚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뭐 가만히 그냥 주식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삼성증권 사태처럼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막아야 됩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없는 주식을 판 거니까요. 이 사건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사주, 삼성증권 우리사주,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죠. 그 주식에 대해서 이제 배당금을 한 주당 1,000원씩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1,000주를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 갖고 있는 사람이 1,000주를 받는 거죠. 뭐 10주 갖고 있으면 10,000주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직원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 입고가 된 건데, 이거를 이제 냅다 팔아버린 겁니다. 이거 16명이 501만 2천 주를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뭐 팔아도 될 줄 알고 팔았겠죠. 이 판 금액만 해도 지금 장중 최저가에만 팔았어도 1762억이니까 실제로는 뭐 거의 한 2천억 정도에 팔아버린 거죠. 갑자기 그런 매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뭐 당연히 주가가 폭락을 했겠죠. 그래서 뭐 어떤 개인 투자자들은 갑자기 폭락을 하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갑자기 팔아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피해를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있지도 않은 주식을 만들어서 팔아버린 거죠.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무슨 신고도 안 하고 뭐 공시도 안 하고 그냥 주식을 만들어서 그걸 실제로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자체가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이때. 하여튼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거는 막아야 되고요. 뭐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외국계 금융사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외국계 금융사에서 뭐 실제로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그냥 공매도를 쳐버린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 뭐 이런 금융사가 공매도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건 당연히 막아야 되죠. 뭐 골드만삭스는 75억의 과태료를 뭐 부과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사실 가능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있지도 않은 주식을 공매도를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주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장에 팔아버리는 그런 무차입 공매도는 당연히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정상적으로 주식을 빌려서 하는 공매도는 뭐 저 같은 이제 장기 투자 또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 대여 이런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껏 빌려주고
뭐 수수료 받으면 저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 대여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뭐 공매도 때문에 주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